양천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일타 강사 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1장은 1, 2, 3단지 종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2장 신정 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오전, 오후 두 차례 그냥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답을 못하는 게 전화 주신 분이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말을 함부로 하면 이것이 또 자칫 정치적으로 지역 내에서 자꾸 이렇게 말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일을 해결하는데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묵묵하게 일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동네는 이 신정 차량 기지가 어떻게 해서 왔나? 이 역사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정 차량 기지는 목동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때 2호선에 대해서 2호선은 이렇게 원을 서클링하는 이런 건데 뭔가 좀 차량 기지를 어디다 갖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2호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내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 양천구에서도 지금 차량기지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동네 끝자락, 안양천 옆. 그래서 뭔가 좀 만만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도시의 한가운데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차량기지 정도 하나, 불편하고 좀 보기 안 좋지만, 그래도 지하철이 먼저 들어오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차량기지와 지하철, 이 둘 중에 지하철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 들어온 거고 아이들 거기에 또 공교롭게 초등학교가 갈산초, 은정초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우리 목동 여고, 그 다음에 복령여중 이렇게 학교들이 쭉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또 이렇게 약간 좀 슬럼화돼서 어둑어둑하고 좀 뭔가 좀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약간 좀 안전 문제, 또 등하굣길의 어떤 문제도 있고, 또 하여튼 좀 조명도 좀 어둡고, 하여튼 뭔가 조금 거기만 약간 음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운.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내려다보면 참 한심해. 이게 도대체 그것도 주거 단지라고 하는 품격 있는, 이런 양천구에 이게 뭔가. 이런 아주 고민들. 그 다음에 또 소음, 분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특히 그 앞에, 프론트에 이렇게 또 마주하고 있는 주택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전에는 이걸 덮는다. 사실은 저기 어디요? 그 허드슨, 저기 어디죠? 허드슨강 옆에 있는 그 맨하탄에 보면, 거기가 뭐죠? 거기가 이제 차량 기지를 허드슨 야드를 이제 요번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차량 기지를 덮고 한 건데 그것은 우리가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거기는 어디냐면은 우리로 치면 이제 명동 같은 데요. 명동 같은 데니까 그거는 차량 기지를 덮든 뭘 하든 그거는 하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늘 아이들 학교 다니고 이런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창동에 있는 차량 기지가 저 뒤쪽으로 거주지가 없는 공간으로 이전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홍대 원종선 아시죠? 홍대 쪽에서 이렇게 쭉 부천 원종까지 이어지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차량 기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시가 그 차량 기지를 우리 신정 차량 기지로 갖다 붙이려고 그랬어요. 이걸 잘 모르실 거예요. 신정 차량 기지에 갖다 붙이니까 여기 목동 주민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수요가 올라가서 B씨가 원래 BC 베네핏 앤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는 수익 이게 2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 민간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반드시 B씨가 2를 넘겨야 돼요. 요즘 민자사업법이 바뀌어서 정부가 민자사업하는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폭이 상당히 대폭 낮아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시도입니다. 1차 시도. 자, 그럼 홍대 원종선이 차량 기지를 쓰지 않았을 때 차량 기지가 이제 없는데 그러면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면 한 7만 평 정도 스페이스가 남아요. 이거를 개발을 하면 개발 수익금이 약 8천억에서 1조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나온 돈을 민자에 투입하면 BC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역제안을 했더니 박원순 시장이 솔깃하셨어요. 근데 그럼 이게 돈만 맞으면 못할 거 뭐 있냐 라고 하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하고 바로 용역에 들어간 거예요. 13단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질문 있습니다. 네. 저기 12월 6일 날 용역 결과가 부정적이던데 주민들이 좀 많은 항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혹시 무산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용역 결과는 무산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 변수가 발생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민자 사업인 홍대 원종선의 차량 기지가 지금 뭐 김포 부천 쪽에 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이런 지금 대장지구라는 그쪽에 이제 차량 기지가 이전하는 거였는데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를 국토부가 발표했어요. 3기 신도시 지기 대장지구라고 해서 우리가 차량 길이가 이전하려고 홍대 원종선 차량 기지를 쓰려는 거기 그 지역이에요. 원래 차량 기지가 한 3만 평이면 예를 들어서 한 3만 평이면 만들 수 있는데 뭐 6만 평으로 늘린다든가 확대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싫죠. 그러나 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이 안 들어간다. 우리가 차량 기지를 받았던 똑같은 논리를 제가 제안했어요. 지하철 들어오는 게 우선 아니냐. 그러니까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BC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정 차량 기지에서 개발하고 남은 수익금 일부를 거기다 투입해서 지하철이 들어오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차량 기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대장지구로 발표되면서 갑자기 이 지역에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단지가 이제 그 법정 계획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아니야. 차량 기지 그 뭐 개발 수익금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BC가 이를 넘겨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아직 그 최종적으로 용역은 안 했지만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결과가 좋다고 해서 뭐 차량 기지가 이전되고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이전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마치 이제 용역 결과가 안 좋고 무산됐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보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량 기지를 이전할 때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차량 기지를 이전해야 될 차량 기지를 가지고 있는 광역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예요?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이 이거를 옮기겠다, 안 옮기겠다 이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서울시장이 의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용역을 합니다. 용역은 왜 해요? 용역을 해야 이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투입할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용역도 하지 않고 뭐 터무니없고 뭐 이런데 여기다 국가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차량 기지를 받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거기는 뭐 단체장뿐만 아니라 우리 목동 주민처럼 거기도 그 인근 주민들 의견. 여기서 막 쌍수 들고 반대하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게 다 해서 서울시가 됐던 또 국가가 됐던
철도망 계획에 그 노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노선이 있어야 차량 기지를 옮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차량 기지 가지고 있는 단체장, 그 다음에 용역, 세금을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 그 다음에 차량 기지를 받는 지역의 단체장과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지역과 연결되는 노선이 서울시 철도망 계획이라든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다 충족이 됐을 때만이 우리 차량 기지를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지금 홍대 원종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옮겨보려고 했는데 뭐 용역 결과도 좀 안 좋을 뿐더러 용역 결과 안 좋은 것은 거기 대장지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뭐 그쪽 주민이라든가 그쪽의 단체장이 절대 못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없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는 다른 변수, 돌발 변수 때문에 우리가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1차 시도에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시도를 그동안 쭉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그 신정 차량 기지도 이전하고 신정 차량 기지도 우리가 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정 차량 기지 이전하려면 당연히 지하철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2호선이 지금은 단선이에요. 단선이요. 단선은 철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하는 건데 요것을 복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길 라인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가는 거고 하나는 오는 거고 복선화 시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까치산역을 5호선하고 이거 설명을 할게요. 5호선하고 연결하니까 이게 2호선하고 5호선 사이를 잇는 요 연결 구간 한 1.2km 정도 되는데 지하철은 보통 1km 중전철의 경우에 1km 정도 가설하는데 한 1200억, 1300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론 5호선이 있습니다만은 또 환승할 수 있는 그래서 2호선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되고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그 차량 기지가 이전하면 7만 평 남는 거 정말 우리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신정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정책은 이 네 가지 컨텐츠가 같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2차 시도,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2차 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합의가 되고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도를 좀 대략적으로 할게요. 여기가 이제 한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가 이제 목동이라고 치면 여기 홍대 원종선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호선이 있고 여기가 이제 신정 차량 기지가 한 요 정도라고 해봐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 요게 이렇게 해서 되는데 여기가 이제 까치산역이죠. 여기가 까치산 여기가 이제 화곡역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5호선 라인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김포공항 넘어서 여기까지 이제 딱 방화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에도 차량 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5호선 차량 기지가 있죠. 요거는 우리 요거는 2호선 차량 기지고 요거는 방화는 5호선 차량 기지고 신정하고 방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연장하는 겁니다. 이 5호선을 좀 길긴 해요. 이게 한강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한강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김포 검단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김포까지 빠지는 요걸로 이제 연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이 라인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자체는 지난번에 국토부 대광희 위원장은 대도시 광역교통
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분이 10월 31일에 이 노선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노선을 정확하게 제가 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차량기지 관련해서 어디다가 둬야 될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검단 쪽에 그 뭐죠? 그 수도권 매립지, 예, 그쪽으로 확정이 될 것 같고 그쪽으로 하는데 이렇게 조금 살짝 멀기는 해요. 먼 게 조금 지금 흠이긴 한데 실제로 요 지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저희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한 이유는 서울시가 원래 건폐장까지 건설 폐기물까지 같이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큰맘 먹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건폐장과 분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량기지만 들어가니까 여기도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차량기지 들어오고 지하철 들어가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에 우리 그 방화 차량기지하고 신정 차량기지하고 모두 다 엄청 넓습니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하고 신정 차량기지와 방화 차량기지를 개발한 저는 한 수익금이 한 2조 정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2조를 가지고 여기다가 BC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입하기도 하고 또 건폐장이 가는 도시에 또 예산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박원순 시장하고는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 주 정도에 서울시장, 대광희 위원장 그리고 요 해당 지역의 신동근 의원님 그 다음에 여기 까치산과 여기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 지역구의 금태섭 의원님 또 김두관 의원님 이렇게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당정협의를 하고 이 당정협의를 확정해서 실제로 용역 발주에 바로 들어간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 용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신종옥 의원이라고 서울시 의원이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5억 원이라는 용역 비용을 이미 서울시 내년 용역이 들어가니까 내년 예산을 이제 올해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5억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 그 두 단체장과 지역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협정을 하고 곧바로 이제 발주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네.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거기 그 2호선역이 지금 까치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옮기게 되면 금단역까지 계속 연결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빈 차만 거기까지 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복선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뭐 용역 결과를 좀 봐야 돼요. 예, 용역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서 환승해서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환승하고 여기는 빈 기차만 갈 수도 있고 어차피 환승역이 있으니까 빈 기차만 가고 안 그러면 또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철로를 또 놔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진 않고 여기서 아마 환승해서 타고 간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나 마찬가지죠, 실제.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4가지 얘기했죠. 그 차량 기지를 가지고 있는 광역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용역. 세금이 투입돼야 될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용역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차량 기지를 받는 쪽의 주민들과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요게 철도망 계획. 서울시 철도망 계획,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노선 자체가 그랬는데 이 4가지 중에 이미 3가지가 충족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장 오케이 했고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주민들 오케이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철도망 계획은 대광희 위원장이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서울시 철도망 계획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거고 확정이 돼서 내년에 들어갈 거지만 10월 31일 날 이미 발표했으니까 이 3가지는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용역 발주도 실제로 5억 정도를 투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4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결과가 또 안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용역 결과라는 것은 실제 그 예산이 어떻게 되냐, 이제 재정이 어떻게 되냐 부분인데, 이 두 차량 기지를 개발하면서 약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개발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서울시장과 받는 지역의 주민과 거기 인천시장 여기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시도를 통해서 차량 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차량 기지가 이전되면 어찌 보면 거기가 또 다른 구심역이 우리 지역에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만 평의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 상당히 이제 좀 안전이 확보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넘어서는 곧바로 또 그 서부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서해안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또 상당히 중요한 길목인데, 그 길목이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7만 평 내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또 같이 협의해보고, 이게 실제로 이게 추진되면은 이제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그 의견을 가지고 또 서울시에 또 반영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솔루션이 이렇게 탁 나오다 보니까 뭐 앞서 했던 1, 2, 3단지 종합원보다 이제 시간이 더 제가 설명할 게 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한번 뭐 이게 무조건 뭐 이렇게 옮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옮기는 데 있어서는 다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차량 기지를 받는 쪽에 생각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되는지, 그게 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철도가 몇 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내에 강북선도 추진되고 있고, 목동선도 추진돼 있고. 근데 이제 철도망 계획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추진하려는 국토부라든가 여기 대광희 위원장이면 국토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토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선명했다, 확고하게 이제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되고 용역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한 5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5년 정도. 5년 정도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좀 건설 기간이 좀, 그러니까 제 말은 5년 정도 되면 착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착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간이 뭐 짧게는 뭐 한 3년 반에서 이렇게 압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4년 정도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착공하면 뭐 건설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마도 목동 아파트 재건축보다 더 빨리 완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그 양천 아파트가 전철 그 위에 있는데 그 임대 아파트는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저기 행복주택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건축비만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한다, 서민들에게. 이 정책의 주요지였습니다. 주로 그래서 그 행복주택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양천 아파트처럼 차량기지 위라든가, 아니면 저 영등포에 있는 그 뭐죠, 백화점 롯데백화점처럼 그렇게 철로 위에 한다든가, 아니면 유수지 위에 짓는다든가 해서 땅값이 안 들게 하는 건데, 그 설계를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상판 공사를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왜냐하면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기반 공사가 더 단단해야 되는데, 그런 설계가 들어가면 그 땅값만큼 돈이 듭니다. 건축비가 상당히 비싸져서. 그래서 실제 그렇진 않는데, 지금 양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시켜 놔도 돼요. 왜냐하면 차량 기지를 덮고 올린 부분이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실제 또 그 양천 아파트 밑이 상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밑이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도 충분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아파트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상황에서도
상당 부분을 개발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게 차량기지가 이전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편리하죠. 그동안 뭐 어디죠? 저기서 신도림역에서 갈아탈 수 있는 건데 복선화 됐으니까 안 갈아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뭐 5호선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연결이 되고, 또 뭐 이런 김포 쪽에 여러 가지 인천 쪽에 이제 교통 수요가 있는데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하여튼 거기 우리 강북선, 목동선과 연결돼 가지고 상당히 뭐 도시 내 이동성이라든가 또 도심에 또는 타 경기권 지역에 접근하는 접근성 자체가 매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경인로가 지하화되고 서부간선 지하화되면서 실제로 이게 막히면 자꾸 이 차량들이 뭐 우리 양천구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이러다 보니까 더 우리 동네가 출퇴근 시간에 더 복잡했는데,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빠지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이 차량들이 유입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나가는 이 차량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몰리게 됐던 저기 어디죠? 저기 88도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성산대교 타는 이쪽에 가장 교통 수요가 많이 몰리는 데인데, 이게 이제 월드컵 상암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제가 D램프하고 H램프 올라가고 내려가는 램프를 확정시켜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몇 가지 주변에 지하철, 강북선, 목동선, 그다음에 신정 차량기지 이전하면서 5호선과 복선화돼서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경인로 지하화, 서부간선 지하화, 그다음에 상암대교를 통해서 D램프, H램프,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교통 환경이, 그동안 걸렸던 교통 부하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뭐 주거하기 그만큼 편리한, 또 이동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제2장 신정 차량 기지를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면서 또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2장 신정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 말씀드렸고요.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이 합의되고 또 용역이 발표된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